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요, 인천기계직전문학원에서 나온 글입니다. 기술 분야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건데 주제가 아주 흥미로워요. 자신만의 독보적인 강점을 찾아내는 아주 구체적인 5단계 전략입니다. 네, 사실 이런 자기 개발서는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좀 다릅니다. 재능이라는 막연한 원석에 의도적인 투자를 더해서요, 현장에서 거의 완벽한 성과를 내는 강점으로 만드는 법을 알려주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할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아, 어떤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강점을 성격처럼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강점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관찰과 의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이건 그냥 뜬구름 접는 소리가 아니라 잠재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바꾸는 매우 공학적인 접근법입니다. 아, 공학적인 접근법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내 강점을 내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럼 그 설계의 첫 단계는 뭔가요? 첫 단계는 바로 나의 작업 결정 패턴 관찰하기입니다. 작업 결정 패턴이요? 네, 거창한 게 아니고요. 평소 작업을 하거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스스로를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아하, 보통 자기 인식이라고 하면 명상이나 심리 테스트 이런 걸 떠올리지만 이 자료는 작업대 앞에서의 자기 인식을 말하고 있어요. 작업대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라 흥미롭네요. 네. 당신이 렌치를 잡을 때 혹은 코드를 딸 때 무심코 내리는 그 결정 속에 이미 전문가로서의 DNA가 숨어 있다는 거죠. 자료에 나온 예시들이 아주 구체적이던데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부품을 고를 때 성능을 1%라도 더 끌어올리는 효율성에 끌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적의 결과를 내는 경제성을 먼저 따지는 사람인지, 그렇죠. 또 팀으로 일할 때 모두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조율가 타입인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가장 완벽한 내 방식을 밀어붙이는 전문가 타입인지, 이런 것들이요. 맞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예시가 그 장비가 고장났을 때의 반응이죠. 아, 맞아요. 어떤 사람은 일단 설명서부터 펼쳐서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네네. 프로세스를 신뢰하고 검증된 절차를 따르는 데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직감적으로 이건 10중 8구 저기 전원부 문제야 하면서 가장 가능성 높은 곳부터 바로 뜯어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현장에서는 보통 매뉴얼을 따르는 게 더 안전하고 정답에 가깝다고 배우지 않나요? 네, 그렇죠. 직관을 따르다가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자료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한 방식처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첫 단계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 관찰은 어느 쪽이 옳다거나 더 낫다거나를 판단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에요. 아, 판단이 아니다. 네, 둘 다 현장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재능의 신호일 뿐이죠. 설명서를 먼저 찾는다는 건 체계성과 꼼꼼함, 규칙을 중시하는 강점의 씨앗입니다. 반면 직관을 따른다는 건 수많은 경험에서 비롯된 깊은 패턴 인식 능력을 의미할 수 있어요. 패턴 인식 능력이요? 네, 과거의 수많은 성공과 실패 데이터가 머릿속에서 빅데이터처럼 처리돼서 논리적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핵심에 접근하는 능력이죠. 아하.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어떤 가치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좋고 나쁨의 잣대를 버리고 그냥 나의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을 수집하는 단계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의 행동을 관찰해서 몇 가지 경향성을 파악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행동만 봐서는 그 이유를 알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내 머릿속 생각의 흐름까지 들여다봐야 진짜 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행동에서 생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나의 문제 해결 사고 패턴 관찰하기죠. 사고 패턴? 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신의 뇌가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해요.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는 현재 집중형입니다. 현재 집중형이요? 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부품 하나를 0.001m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깎아내는데 모든 정신을 쏟아붓는, 뭐랄까, 장인 같은 유형이죠. 아하,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큰 그림 조망형이라고 하죠. 아, 숲을 먼저 보는 스타일? 네, 맞습니다. 이 부품 하나가 아니라 이 부품이 들어갈 전체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작업이 전체 공정의 효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원인 규명 집중형이군요.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 때 당장 소리를 멈추게 하는 임시 방편보다 그렇죠. 이 소리는 대체 왜 나는 걸까? 그 근본적인 기술적 원인을 파고드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탐정 같은 유형이죠. 왜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네. 듣고 보니 1단계에서 말했던 행동 패턴이랑 2단계의 사고 패턴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오, 어떻게 말이죠? 예를 들어 장비가 고장났을 때 설명서부터 찾는 사람은 2단계의 현재 집중형에 가까울 수 있겠네요. 정해진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 집중하니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반면에 직감적으로 고장 부위를 찾아내는 사람은 원인 규명 집중형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행동과 생각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흩어져 있던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더 나아가서 이 사고방식의 유형은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전문적인 역할, 즉 커리어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됩니다. 커리어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그럼요. 현재 집중형은 최고의 정밀 가공 기술자나 반도체 공정의 품질 검사 전문가처럼 극도의 집중력과 완벽함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빛을 발할 겁니다. 그리고 큰 그림 조망형은 시스템 통합 전문가나 프로젝트 관리자. 그렇죠. 여러 부품과 공정을 조율해서 최적의 생산 라인을 설계하는 역할이죠. 원인 규명 집중형은 당연히 R&D, 즉 연구개발 분야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트러블 슈팅 전문가가 되겠네요. 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퍼즐 조각이 하나 빠졌습니다. 또 있나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1단계, 어떤 생각을 하는지 2단계 알았다고 해도 그 일을 지속하게 만드는 강력한 엔진이 없다면 소용없겠죠. 엔진이요? 네. 바로 그 엔진이 세 번째 단계의 주제입니다. 행동과 생각을 넘어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바로 작업에서 느끼는 만족감 확인하기. 네. 이 자료에 따르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쁘고 살아있다고 느끼는지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재능이 폭발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만족감, 희열, 성취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이 방향이 맞아 라고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뇌과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고 성취감을 느낄 때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그 행동을 더 하고 싶게 만들죠. 이게 바로 재능을 강점으로 만드는 연료가 되는 겁니다. 연료라.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면 세밀한 정확성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네. CNC 프로그램을 한 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짜거나 설계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희열을 느끼는 경우. 그렇죠. 반대로 여러 장비와 공정을 엮어서 거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복잡한 연결에서 짜릿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유형은 지식 전수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가르쳐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네, 내가 가진 어려운 기술을 동료나 후배에게 잘 설명해서 그들이 아하 하고 깨닫는 순간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밀함에서 만족을 느낀다면 남들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반복적인 미세 조정을 하면서도 오히려 에너지를 얻을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우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게 되고 그 재능은 결국 세계적인 수준의 강점으로 발전하는 거죠. 지식 전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기계 가공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소통과 멘토링이라는 재능을 가진 셈입니다. 기술 현장에서는 뛰어난 기술자 한 명보다 자기 지식을 팀 전체에 전파해서 팀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단순히 내가 뭘 잘하지가 아니라 나는 뭘 할 때 가장 즐겁지? 라는 질문이 어쩌면 더 본질적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회사가 나에게 원하는 역할과 내가 진짜 만족감을 느끼는 역할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 단계는 개인의 만족감과 조직의 기여도를 일치시키는 방법을 찾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서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아는 것,
이게 한정된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행동, 생각, 감정이라는 세 가지 단서를 찾았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금방 잊어버리거나 왜곡되기 쉽잖아요. 맞아요. 막연한 느낌들을 뭔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증거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이 모든 관찰을 구체화하는 작업, 바로 기술 작업 관찰 일지 쓰기입니다. 일지를 쓰는 거군요. 네,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 노트라. 방법은 간단해요. 매일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예를 들어 이 문제는 A 방식보다 B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감정도요. 네, 새로운 공정의 원리를 파악했을 때 정말 짜릿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냥 꼼꼼하게 작업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생각, 감정을 함께 적는 게 중요해요. 아하. 이게 바로 막연한 느낌을 데이터 기반의 증거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느낌을 데이터로. 네, 나는 꼼꼼한 편인 것 같아가 아니라 지난 한 달간 나는 10번의 문제 상황 중 8번을 매뉴얼의 첫 페이지부터 찾는 방식으로 해결했고 그럴 때마다 안정감을 느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면 나의 패턴은 더 이상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자료에서는 이 일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정도의 핵심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잠재된 재능, 즉 강점의 후보들이 되는 거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를 증명한다는 발상이 아주 강력하네요. 이렇게 나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내 강점 후보 리스트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이 가설을 검증해볼 차례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변화죠? 바로 찾아낸 패턴을 실제 실습이나 프로젝트에 의도적으로 활용하기입니다. 발견에서 행동으로, 분석에서 적용으로 넘어가는 단계죠. 아, 드디어 실전이군요. 네, 자료에 나온 예시를 그대로 들어보자면 만약 4단계 일지를 통해 나의 핵심 패턴 중 하나가 체계적인 공정 순서 설계라고 결론 내렸다고 해보죠. 네, 그럼 앞으로 어떤 과제를 받든 다른 어떤 것보다 전체 공정 계획을 짜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쏟아부어 보는 겁니다. 단계입니다. 투자. 네, 재능이라는 원석을 발견했다면 1, 2, 4단계, 이제 의도적인 연습과 적용이라는 세공을 통해 빛나는 보석, 즉 강점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아, 세공. 이건 마치 운동선수가 자신의 주특기를 더 날카롭게 갈고 닦는 것과 같아요. 만약 그 패턴이 정말 당신의 강점이라면 그 방식을 사용할 때 일이 훨씬 수월하게 느껴지고 스트레스는 적으며 결과물은 월등히 좋을 겁니다.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내가 잘하고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일하니까 결과가 좋고 좋은 결과를 얻으니 주변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고 네, 그리고 그 긍정적인 경험이 다시 그 강점을 더 확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자주 사용하게 되고 와, 바로 그겁니다. 그 선순환이 반복되면서 이 친구 일 좀 하네 수준을 넘어서 이 분야는 저 사람에게 맡겨야 해 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아, 재능을 강점으로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셈이죠. 그냥 잘하는 사람과 전문가의 차이가 바로 이 의도적인 활용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우리는 인천기계직업전문학원의 자유를 통해 나의 무의식적인 결정 패턴과 사고방식, 그리고 만족감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네, 그것을 관찰 일지라는 데이터로 기록한 뒤 마지막으로 찾아낸 강점 패턴을 의도적으로 실전에 적용하는 5단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막연하게 나는 뭘 잘할까라고 고민하는 대신 나만의 전문성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얻은 셈이네요. 네, 이 접근법이 개인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요. 누군가 외부에서 당신의 강점은 이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길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아,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군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탐정이자 과학자가 되어서 주도권을 쥐고 스스로를 탐구하고 체계적으로 발견하며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이 핵심이죠. 네.
이건 비단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디자인, 기획, 연구, 교육 등 자신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은 모든 분들이 적용해 볼 만한 보편적인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정말 실용적이면서도 깊이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곱씹어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이 가이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과 강점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만약 당신이 원하는 커리어에 꼭 필요하지만 이 5단계 분석 결과 아직은 당신의 강점이 아닌 패턴을 발견했다면 어떨까요? 이 5단계 전략을 단지 강점을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목표하는 새로운 강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데에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